여러분,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.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한국 정부가 6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과연 이 계획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8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앞으로 1년 안에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본다는 거죠. 이건 그냥 예상이 아니에요.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뭐랄까 거대한 불안감의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집값 오를 거란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게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보세요. 무려 40%. 국민 10명 중에 4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거예요. 이 정도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댔죠.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이 부동산 문제로 정말 들끓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바로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곧이어 정말 어마어마한 발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게 그냥 숫자, 통계로만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바로 우리 주변,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그 절망적인 현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한경 매거진 분석을 보면 딱 나오죠.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높은 이자, 비싼 월세가 꽉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고통이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던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은 정부가 내놓은 답은 뭐였을까요? 그 해법은 바로 공급이었습니다. 그것도 정말 상상 초월의 엄청난 규모였죠. 바로 지난 1월 29일이었죠. 정부가 드디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무려 6만 호나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6만 호. 여러분,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시나요?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. 우리가 잘 아는 판교 신도시 있죠. 그 판교를 2개나 통째로 짓는 거랑 똑같은 규모예요. 이건 뭐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시 하나를 창조하겠다는 수준의 계획인 거죠. 정부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, 그러니까 수요가 제일 높은 서울과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딱 정조준한 거죠. 용산국제업무지구, 과천경마장, 테렌골프장. 와,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금싸라기 땅들이잖아요.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런 땅들을 깨워서 서울에 32,000호, 그리고 경기도에 28,000호를 공급하겠다. 바로 이런 구상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어마어마한 계획에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. 바로 시간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? 가장 빠른 착공이 2028년, 대부분은 2030년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문제가 딱 불씨가 된 거예요. 발표가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이 계획의 허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죠.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매일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. 정책의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실행에 달려있다. 딱 꼬집은 거죠. 그러니까 6만 호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시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제일 빠르다는 캠프킴 부지조타도요. 실제로 우리가 입주하려면 2033년은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대요. 와, 거의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이걸 과연 지금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근데 문제가 시간뿐만이 아니었어요. 이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뭐랄까 더 큰 지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죠. 우선 지자체랑 제대로 협의도 안 했고 원래 살던 주민들의 반발은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. 거기다 사람들이 살려면 꼭 필요한 교통이나 학교 대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이 계획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뢰밭인 셈이죠.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. 정부의 이 거대한 계획에 정말 제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80%.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우리가 사는 도시의 주택 공급? 그 대부분인 80%는 사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, 재건축에서 나옵니다.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직접 손대는 공공부지는 사실 전체 공급량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
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. 정부는 뭐냐면 국가 땅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을 고집하는 거고요. 반면에 전문가들과 서울시는 아니다. 진짜 공급을 늘리려면 꽉 막혀있는 민간 재개발,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결국 핵심은 딱 이겁니다. 정부가 공공부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주택 공급의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.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,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야심찬 계획과 또 날카로운 비판 사이에서 과연 이 프로젝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딱 봐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. 이 계획이 정말 성공하려면 정부는 앞으로 이 4가지의 아주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 첫째, 갑작스런 발표에 좀 당황한 지자체들을 잘 설득해야 하고요. 둘째, 주민들의 반발에 잠재울 만한 합리적인 보상안도 만들어야겠죠. 셋째, 구체적인 교통, 학교 계획도 내놓아야 하고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할 법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. 사실 이 하나하나가요, 과거의 비슷한 계획들을 좌초시켰던 정말 어려운 과제들입니다.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 6만 호 공급 계획, 과연 이게 한국의 주택 위기를 끝낼 수 있는 과감한 해결책이 될까요?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실현되지 못할 희망 고문으로 남게 될까요? 그 답은요, 종이 위에 그려진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 험난한 실행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.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겠죠.